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금 부원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안성열 회계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 OX도 곁들이고 좀 이 다섯자 토크도 좀 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 OX도 한번 해보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네. 이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좀 제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방미 중인데 집권당 대표의 행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사람의 행보니까 뭐 논란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도 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또 가서 절하겠다.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의 유은혜 대변인 이 부끄러운 마이너스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김무성 대표의 이 방미 행보 이걸 다섯자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좀 압축적으로 딱 이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재천 새정치연합의 정책위 의장은 외교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뭐 이것 또한 이 비판적인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였다. 뭐 이런 긍정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겠어요? 거칠은 외교, 집도끼 포획. 이 뭐예요 이거? 오버 큽니까? 네, 요새 문자 메시지에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영어 녹자에다가 크에다가 뒤에 이 표시하면 6자인데. 이건 그냥 기분만 내시라고.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강석진 평론가께서 시작하시죠. 뭐 큰절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두 가지는 좀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요.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거는 좀 외교적으로는 남이 나라 이렇게 비교해 미국이 중요하다 그러면 되지 네. 중국보다 뭐 이런 거는 좀 눈에 거슬리고요. 그다음에 F-22 이야기도 그 조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드는데 그 김무성 대표가 그런 대목에서 좀 오버하고 있다.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3월달에 북한은 핵보유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또 소동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네. 좀 신중해졌으면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좀 재발한 것 같습니다. 예. 거칠은 외교라고 안성열 회계사 쓰셨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아닙니다. 달라요? 예. 김무성 대표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걷는데 사실 네. 외교는 조금 더 좀 세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게 좋은 말, 이런 말만 해야 되는데 중국보다 미국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중국을 자극한 거는 결코 대선급 주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집도끼 포획 이건 뭡니까? 외교의 기본은 국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당 대표로서 아마 그 대미국 외교전 첫 무대에서 아마 남다른 책임감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중조 동맹이거든요. 네. 중국과 북한이 지금 동맹 국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요. 네. 그런데 항상 또 중국은 사실은 등거리 외교. 요즘에는 저희들하고 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역시 외교에 있어서도 믿을 곳은 집토끼, 미국이다.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이다. 아마 표현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한국의 보수 계층에서도 네. 이와 같은 외교 노선에 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네. 혈맹임을 강조하는 그런 집권당 대표로서의 저는 외교적 시선에서 저는 한 말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그 집토끼는 토끼가 두 마리인 셈이네요. 미국이라고 하는 전통적 우방과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보수층. 그렇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포획했다. 두 곳을 향한 저는 메시지다. 저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좀 아쉬운 거는 그럼 집토끼를 잡으면 좋은데 산토끼에게 자극되는 발언을 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어쨌든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우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과 미국이 지금 같이 공동 노선을 취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은 분명히 미국에선 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일본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그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시진핑 국가주석만 중국 그래요. 국가주석 만나가지고 중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길 바란다. 뭐 이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외교는 중국은 뭐 집토끼가 아니고 산토끼라. 아니 외교는 그래서 제가 국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집토끼가 그때 네. 바뀌는 건가요? 아마 이번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도 네. 지난번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 방중 때 이미 나눈 대화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조중동맹, 한미동맹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이미 기설정된 외교적 그 프레임 속에서도 이해를 할 부분이다. 중국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예민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중국 우리 전략적 동반관계 아닙니까? 그건 물론이죠. 주요 국가죠. 중요한데. 주요한 예. 국가죠. 자, 내려주시고요. 예. 뭐, 김무성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해서 지금 야당한테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방미 중에도 노동개혁과 관련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지금 뭐,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그 강한 의지를 또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차기 대권의 뜻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대권 주자 행보라고 봐야 뭐 해석이 되는 대목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대권 주자라고 보고 그런 최근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쯤 주실 수 있을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행보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종이를 좀 아꼈을까요? 예. 아니 뭐 그냥 넘겨서 쓰시죠. 예. 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입장 차이에 따라서 점수로 좀 주십시오. 점수로. 예. 80점을 주셨습니다. 90점을 주셨고 81점인가요? 네. 81점을 주셨습니다. 제일 좀 박하게 주셨네요. 저는 뭐 이게 박합니까? 80점이면 아니, 세 분 중에서 제일 점수가 낮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쓸 걸 그랬나요? 제가 이 80점을 준 이유는 예. 저는 당 대표가 된 이후에 김무성 대표에 저는 상당히 우호적 지금 평점을 제가 내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혹시 진정성 없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일방적 이런 강조 부분보다도 네. 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또 야당에게 보다 더 진정성을 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덜 잡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이번에 사실은 당정청에 모여서 4대 부분 공공개혁을 얘기를 했고 네. 노동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접점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뭐냐면 3.5%의 소위 이 강성 귀족 노조들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단지 노사정 뭐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 이런 게 저는 노동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권당 대표 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네. 이런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약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80점을 네. 핵심을 움켜잡고 있지 못하고 좀 약하다. 예. 그래서 80점이다. 예. 뭐 비슷한데요. 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중앙당이 약화되든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의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만 중앙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동개혁도 노동조합의 그 행태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게 기업의 문화나 행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노동개혁을 얘기하려면 기업개혁을 먼저 얘기해라. 같이 이야기를 같이 얘기해라. 네. 예.
90점을 주셨어요? 예. 상당히 높은 점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완 점수를 주시죠. 예, 예. 그 이유인즉슨 지금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인 노동개혁을 강조를 했다는 것에서 높이 점수를 줬고요. 이 노동개혁은 단순한 노동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복지와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확대, 그리고 청년층에게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일하는 복지를 분명히 노동자를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 표를 잃을 각오로 한다고 그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결리사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 두 분께서 저는 70점대를 주실 거로 생각하고 저는 80점을 했는데 오늘 아주 후한 평점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잘할 걸로 믿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는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자 내려주시고요. 예. 뭔가 대권 주자로서 뭐 2% 부족하다, 뭐 좀 핵심을 제대로 움켜쥐고 있지 못하다 이런 좀 비판적 언론평도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적극적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은 조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난 이슈긴 한데요. 이것도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내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치를 좀 넘어서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 일정을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인 일정이라는 게 무슨 하루의 일정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일정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5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장관직을 이제 겸임하고 있고 선거가 8개월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출마를 위해서 당으로 돌아올 거냐 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5명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예 내가 국정을 위해서 이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다 뼈를 묻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장관 또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장관 있으면 이름을 써주십시오. 이제 저희들 완전히 이거 돗자리 까는 사람으로 자꾸 만든 것 같아서 딱 한 명만 써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뭐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쓰십시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주 딱 쓰셨습니다. 예. 없다. 없다. 예,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십니다. 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정권은 짧아도 정치 인생은 깁니다. 그래서 다 당으로 복귀할 거다. 네, 출마를 하려고 할 그러면, 겁니다. 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정부의 성공,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네. 말하자면 순장조처럼 네. 그렇게 했으면 희망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5분 전부입니다. 5명 다 불출마 선언을 해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네. 5명 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뭡니까? 예,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이자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마음은 최경환 부총리는 끝까지 경제를 책임지고 박 대통령하고 함께 네. 우리 정권을 꼭 성공하는 정권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출마를 전망이 아니라 희망입니까? 예, 희망이고 그리고 정말로 책임 있고 소명의 의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불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4명은요? 다른 4명도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명만 제수력해서 한명 썼습니다. 어쨌든 예, 최경환 부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유기준, 유일호, 두 유씨를 저는 쓰다 보니까 또 마침 두 분 유시성을 가진 두 분을 쓰게 됐는데 또 질문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충정으로 네. 출마를 이러시니까 조금 제가 이거 뭐 빈트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네. 두 분 다 아마 박근혜 정부를 위한 충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거니와 네. 유기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지역구가 지금 헌재에서 내놓은 안에 의하면 지금 현재 2개 지역구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서구죠? 서구고 그리고 또 한 곳이 영도구입니다. 네. 영도구이기 때문에 한 곳은 또 집권당 대표가 지금 있는 지역구고 영도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될까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막 이런 이유로 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
차제에 박근혜 네. 정권의 장관으로서 소임을 예. 당했다. 막 이러고 또 다음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아직 젊은 정치. 예,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예. 유일호 장관은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 동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네. 아주 성품이 점잖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임명권자의 의사와 반한다 그러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대통령이 혹시 좀 두 분에게 그 욕보이는 거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말이 씨가 돼서 대통령이 좀 함께 갑시다라고 하면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의 일정과 욕심보다는 스케줄보다는 대통령의 그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네. 정치인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내려주십시오. 제가 누구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거는 예. 거의 돗자리 까는 분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피하지 않고 이름을 써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지금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369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바람에 또 그걸 받아서 이종걸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명 얘기도 또 숫자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뭐 이게 논란이 뭐 찬반을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지금 지역과 비례가 각각 있으니까 지역은 몇 석, 비례는 몇 석 정도로 해서 총수 몇 석이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납득하시지 않겠느냐. 아예 그렇게 숫자를 한번 써주십시오. 숫자로. 지역과 비례를 예. 각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은 246석이고 비례는 54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300이거든요. 예. 제가 이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민 다수는 적어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좀 늘려야 뭐 좀 숨통이 트인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의 눈높이일 것 같은데요. 자,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선 이정혁 부원장께서는 합계 250석, 네. 지역을 210석으로, 그럼 한 34석, 36석을 줄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비례도 조금 더 줄여서 40석으로 해서 250석으로 줄이자, 다운사이징하자. 강성춘 평론가는 지역을 200으로 해서 대폭 줄이고 비례를 100으로 늘리자. 네. 그래서 이 지역대 비례를 2대1로 맞추고 그리고 합계 300의 현 정수를 유지하자. 네. 자, 안성열 회계사는 246의 지역구를 150석으로, 야, 이거 100개 이상 줄이자는 거네요. 그다음에 비례는 54석으로 그냥 유지하자. 그래서 합치니까 204석이 된다. 예. 야, 뭐 다 일리 있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우선 과감하게 250석 주장하신. 지금 현재 저는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의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선, 네. 이 부분을 저는 좀 반영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배지는 달고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평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국회의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그 선진 국가의 정치 여러 가지 그 계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의석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현재 2015년 대한민국의 한국 현 정치 주소에 대한민국 국민이 보내는 시선과 비판, 그리고 예.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치권은 제가 보건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원래 비례대표의 오히려 과거의 국회가 비례대표의 소위 말하는 대표성 내지는 이 제도의 의의를 더 담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살리면서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들고 계시고요. 네. 예.
지역 210에 비례 40으로 해서 지금보다 50석을 줄이자. 지금보다 96석을 줄이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상당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라면 가장 인기 없는 직업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을 반만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150석 정도. 근데 지역을 지금 100석 가까이 줄이고 비례는 그냥 유지하자고. 예, 비례는 왜냐면은 이 어떤 이 전문 직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 소외되는 또는 소수의 각종 이 계층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안석열 회계사의 안대로 가면은 이 국회는 정말 학소리가 나겠네요. 여의도는. 아주 열심히 일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일 유연하고 부드러운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만 사실 지역만 놓고 보면 200석으로 줄이자는 것이니까. 지역은 더 가혹한 안이죠. 상당히 가혹한 안입니다. 지역에 관한 안은 제가 제일 네. 나은 안이네요. 저는 두 가지를 우선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치 선거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모순은 정당 지지하고 의석 비율이 일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와 의석 비율이 근접하도록 고쳐야 되겠다. 그게 우선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고 다양화 다기화됐기 때문에 소수 정파가 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갖다 좀 넓혀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꼭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를 해서 네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다 충족시키도록 하자면 이런 정도 비율이 적절하지 않나. 이 새정치연합혁신위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조사를 했으면 이 늘리자는 주장을 그렇게 쉽게 먼저 내세우지는 않았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 계속 혁신안이 나오고 또 이게 일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또 확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이 없어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네. 5개의 본부장 체제로 재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5개 본부장에 대한 당직 인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노계 인사들도 좀 발탁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OX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탕평 인사라고 평가하시면 O를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두 분은 탕평 인사다. 아니다. 우선 탕평 인사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예, 형식적으로는 탕평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인즉슨 이제 그 계파 간에 적절한 안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탕평이 아니고 탕평이 어떤 목적에 의한 탕평이 중요한데 지금 그 문재인 대표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탕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탕평은 탕평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다시 OX를 제가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탕평입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거 드는 걸로 예.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들었지만 예. 그리라고 그러면 조그만 동그라미 그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형식면에 있어서는 탕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탕평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은 다 떠나서 우선은 형식적으로는 탕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인사를 한 뒤에 문 대표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뭐 경고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탕평으로 힘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탕평 그 시스템을 갖다 유지할 것이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문재인 그랬습니다. 대표의 권력 강화를 위한 탕평이다 인지 이렇게 아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약간의 같다. 의구심이 남아 있으니까 두 분이 짜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옆에 저기 앉았습니다. 같은 줄에 앉았다고 예, 아니, 해석까지 부연 설명하면 사실은 탕평은 그 영조 시대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영조가 탕평을 왜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왕권 강화였습니다. 지역 안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영조판 탕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야, 그 문재인 대표를 영조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탕평이 아니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형식적인 탕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지금 현재 그 호남 홀대론, 친노 패권주의 청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문재인 대표나 친노의 지금 현재 당권파에게 지금
가해지는 화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소위 비난을 분산하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나는 그런 효과에 불과하다. 당편과는 거리가 멀다. 네. 이를테면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최재성 의원을 총무본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총무본부장이 공천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무총장과 제1부총장들이 가진 모든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이 부분은 제가 처방으로서는 아주 하급 처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편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또 원래의 근원으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할 야당으로서의 참된 모습과는 뭐든지 임시모면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비켜가고 회피해가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런 유의 소위 체제 개편과 인사에는 전 당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 세 분 말씀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OX로 드는 것은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점수가 굉장히 박하시네요. 자, 이제 새정치연합 얘기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게 당명이 별로 안 좋다. 네. 뭐 이게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어감도 안 좋다 이러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O, 그럴 필요 없다. 또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O. 네. 바꿔야 된다. 네. 왜? 새정치연합이라는 단어를 당명을 갖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네. 암만 해도 불편하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까 우리 이 부원장님께서 저 집도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집도끼, 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온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새 옷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바꿨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절충 때문에 바꿨는데 이제 뭐 합당이 충분히 돼서 더 이상 그분들끼리 나눠질 일은 없으니까 그 지지층을 고려했을 때는 당을 알겠습니다. 고치는 게 예.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예, 참 저는 이 새정치연합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고 이념을 바꾸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바꿔야지 이름 한번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이 더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름 10번 아니라 20번도 바꿔도 좋습니다. 근데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호박에 금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가치와 정신으로 서 있는 것은 사실은 당명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변화, 혁신 그리고 또 유능한 경제 정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야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그리고 네. 희망을 주는 야당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노력은 뒤로 하고 당명만을 바꾼다. 그런다고 해서 야당이 진정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양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당명을 바꾼다라는 걸 가지고 이건 모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X를 들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전통적이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건 제가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이나 득표를 고려한 아니요. 발언이신 것 그 같고 점에 있어서는 예.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이름이 자꾸만 흔들리는데 저는 여당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제가 짧게 드리고 그냥 설명도 짧게만 듣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해킹 의혹이 뭐 여전히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병우 국정원장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6일날 지금 국정원 현장 조사와 간담회가 지금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의 상황, 정보위와 유관 상임위가 열리고 국회에서 여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전부 총합해서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군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 로그 파일 원본을
정보위원들한테는 알겠습니다. 보여줘요. 로그 파일 원본을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될 수 있다. 예, 이병호 원장께서 직을 걸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오면 얼마든지 이 정보위 위원들에게는 예. 공개.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장수가 목숨을 걸겠다 얘기합니까? 그 표현은. 네. 그리고 또 지금의 국정원이 옛날에 군사 정권 때의 안기부가 아닙니다. 중앙정보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의혹 자체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나는 이 예. 사회가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 수준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